안녕하세요. 2008년 금융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모두가 이제 최악은 지났다고 안도하던 바로 그 순간에 아니, 이제 시작이다라고 외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날카로운 역발상 진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2009년 10월 6일에 발행된 르몽드 디플로마틱 한국판 기사입니다. 당시 한 광덕 기자가 김수행 교수와 진행한 인터뷰인데 제목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미국 경제는 공황 국면이다. 자, 이 기사를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9년 말이 되면요, 전 세계가 슬슬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대침체는 이제 끝났다. 경제에 녹색 싹이 돋아나고 있다는 낙관론이 막 퍼져나가던 때였죠. 그런데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모두가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희망을 노래할 때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김수행 교수의 아주 냉철한 진단이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역발상적 관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김수행 교수가 던진 핵심적인 질문은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 상황, 이거 그냥 위기 수준이 맞나? 혹시 훨씬 더 심각한 공황은 아닐까? 당시 모두가 당연하게 쓰던 회복이라는 단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당시의 시각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을 보세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복 신호가 보인다,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했다, 최악은 지났다고들 했죠. 그런데 오른쪽, 김 교수의 진단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이미 공황에 들어섰고 돈이 도는 것과 별개로 실제 우리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금융지표가 아니라 바로 고용이라고 딱 짚어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2008년 3월 베어 스톤스가 파산하면서 공황 국면으로 빠졌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진단이었던 게 보통 위기의 시작을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인 베어 스톤스 파산 때, 그러니까 이미 1년 넘게 공황이 진행 중이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럼 김 교수가 말한 공황은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공황 같은 그런 이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의 정의는 이거였어요. 정부가 시장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그게 다 금융시장에서만 맴돌고 정작 우리 일자리 같은 실물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태. 바로 이게 공황이라는 겁니다. 초점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이 분석이 그냥 먼 나라 미국 얘기로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김 교수의 날카로운 시선은 곧바로 한국 경제로 향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익숙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09년 당시 그가 한국 경제에서 봤던 위험 신호들은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첫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정부 정책. 둘째, 위태롭게 커져만 가는 부동산 거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를 일본식 장기 불황이라는 깊은 늪에 빠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럼 경제학자들은 현실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마침 당시 동료 교수 한 분이 총리로 임명되면서 김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당시 그의 동료였던 정운찬 교수가 국무총리가 된 것에 대해 기자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국가 만능주의에 빠진 케인즈주의 경제학자가 국가기구에 참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건 뭐랄까, 주류 경제학자들이 결국엔 기득권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건 놀랄 일도 아니라는 좀 냉소적인 평가였던 셈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09년 한 경제학자가 우리에게 외친 거죠. 반짝이는 금융시장 숫자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 즉 실물 경제를 똑바로 봐야 진짜 암울한 현실이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 인터뷰로부터 15년 가까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 홀로 아니다라고 외치는 소수의 목소리. 우리는 그런 경고들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앞으로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과연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